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연세 아이비 치과로 개원하고 있는 조신현 원장입니다. 제가 비욘디 채널에서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정말 반갑고 오늘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어 치과 이름이 연세 아이비 치과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아이비 가수 아이비의 진짜 찐팬입니다. 아이비는 노래면 노래, 춤, 게다가 외모까지 저는 이제 완벽한 여가수로 생각하고 예전부터 아주 좋아했는데요. 그런 저희 치과도 제가 치과 한 2년 전에 개원했는데 치과도 그런 팔방미인 같은 그런 치과를 만들고 싶어서 연세 아이비 치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개원하기 전에 한 10 년간 공직에 있었는데 오늘 어 제 첫 타이틀에 전 직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보증과 교수로 제가 10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이걸 굳이 넣은 이유는 어 제가 일산 경기도 서북부죠. 그쪽 지역에 대학병원은 뭐 전혀 없고 2차 병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특히 치과로 2차 병원급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일대에서 치아를 뭐 치료하다가 인제 잘 안 되는 경우 이게 다른 개인 치과에서 의뢰받아서 오랜 기간 많은 치료를 해 왔고요. 그리고 또 환자분들 중에는 인제 치아를 빼야 된다고 들었는데 살리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치과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어디서는 살리기 어렵다 그러고 어디서는 뭐 해볼 만하다 그러고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또 와서 확인하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 봤고 그런 분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산병원에 근무할 때는 예약이 6 개월 이상 항상 밀려 있었는데 제가 오랜 기간 그런 케이스들 뺄지 말지 고민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 그런 치아들을 오랜 기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또 뭐 환자 입장에서 환자분들이죠. 들으시고 본인 치아를 지키는 데 또 좋은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치아를 살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경우죠, 어떤 문제가.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하면 요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외부 구조. 치아 그냥 상상하시면 외부에 이렇게 단단하게 생긴 그런 치아가 뭐 깨졌거나 금이 갔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살릴까 말까 인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치아의 주위 조직, 주위 조직이라고 하면 치아는 잇몸 뼈에 이렇게 박혀 있는 구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위 조직 그 치아가 박혀 있는 잇몸 뼈가 너무 녹아내렸거나 이러면 또 치아를 살릴까 말까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아 내부에 신경에 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치아 안에 깊숙이 있는 신경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치아가 깨지기도 하고요. 충치도 생기고 이런저런 이유로 안에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에 신경의 염증이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또 치아를 살릴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를 쪼끔 더 이해하시려면 치아의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구조를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는 자 겉에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치아 단단하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부분 단단하잖아요. 그 단단한 가장 외층을 범랑지라고 하는데 꼭 오늘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층은 단단한 치아를 보호하는 아주 단단한 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거의 도자기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쪽은 쪼끔 약한 층입니다. 상아질. 그게 치아의 대부분을 인제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치아의 단단한 부분은 이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단한 치아의 저 안쪽 깊숙이에 이제 신경혈관이 들어왔다 나가고요. 이거는 이제 치아가 처음에 형성될 때 영양을 공급하고 뭐 치아를 형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 다 성장이 되고 나면은 아주 큰 기능은 안 합니다. 그러나 안에 남아 있다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치아가 손상되거나 하면 거기에 감염이 또 생기면 치아가 우리가 이제 통증을 느끼잖아요. 통증을 느끼는 그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치아, 단단한 부분과 안에 신경이 있는 요런 치아가 어디 박혀 있죠? 잇몸뼈에 일단 박혀 있고, 잇몸뼈를 둘러싸고 있는 게 또 잇몸살입니다. 그래서 치아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단단한 거는 봄랑이 상아질, 그다음에 내부의 신경, 주위로 잇몸뼈와 잇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에 문제가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또 달라지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자, 살릴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외부 구조의 문제로 살릴까 말까 고민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가 부러졌을 때죠. 지금 보이는 치아처럼 보통은 넘어지거나 뭐 다쳤을 때 저렇게 앞니가 부러지게 됩니다. 부러지면 저 치아는 살리기가 매우 까다로운 치아예요, 이 정도면. 근데 살릴 수는 있어요. 살리더라도 좀 약한 상태로 살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 어린아이다 그러면 반드시 살려야 되고요. 만약에 성인이고 고령층이다 그러면은 발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뼈 있는 데까지 부러졌다, 뼈 있는 부분보다 더 깊이 부러졌다 그러면은 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아가 부러지는 거 외에 치아에 금이 이렇게 쫙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금이 가 있는 경우는 부러진 경우보다 사실은 더 안 좋습니다. 예. 금이 가면 그 금 따라서 외부의 세균이 계속 안쪽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치아의 바깥과 안쪽 신경 부분이 개통되기 때문에 그 염증을 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 간 거는 사실은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로 어 치아를 살릴까 말까 고민하는 이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주위 조직 문제입니다. 보통 뭐 잇몸병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건강한 잇몸을 먼저 보면 이거는 이제 건강한 잇몸입니다. 치아 어금니인데요, 아래 어금니. 치아가 요런 모양 정도로 일단 보면 엑스레이라서 뚜렷하지 않아서 표시를 했는데 저렇게 보이고, 치아가 잇몸뼈에 박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잇몸살은 잘 안 보이고 뼈는 보이는데, 치아 주변에 하얀색, 하얀색으로 가득 차 보이는 요 부분까지 이 노란 선 아래에 꽉 차 있는 게 잇몸뼈입니다. 이렇게 치아가 깊숙이 잇몸뼈에 박혀 있다. 이거는 건강한 그런 잇몸을 가진 치아입니다. 이건 뭐 약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럴 일이 없죠. 이거는 살릴까 말까 고민할 치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 자, 이거는 위쪽 어금니입니다. 치아가 이렇게 거꾸로 박혀 있죠. 지금 사진상에서 위쪽이 뿌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박혀 있어요. 이렇게 박혀 있는데, 자, 아까와 달리 치아 뿌리 주변이 좀 검은 부분이 많이 보이죠. 자, 하얀 부분, 잇몸뼈가 남아 있는 부분은 저 노란 선의 윗부분, 치아가 위로 박혀 있기 때문에 저거의 윗부분까지만 남아 있고, 노란 선의 아랫부분, 노란 선까지는 어 하얗게 보여야 할 뼈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염증으로 뼈가 다 녹아서 없어진 겁니다. 이러면은, 자, 그냥 봐도 저는 보통 설명할 때 나무가 흙에 박혀 있다. 치아가 잇몸뼈에 박혀 있는 거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흙에 깊이 박혀 있지 않아 보이죠? 그냥 사진만 봐도. 그러니까 굉장히 얕아 보이고, 또는 깊이 박혀 있다가 흙이 다 쓸려서 없어진 겁니다. 저렇게 얕게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흔들리게 되겠죠. 흔들리고, 염증 때문에 흔들리면 씹을 때 힘을 못 받고 또 아프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치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살릴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고, 사실 이 사진 정도면은 좀 살리기는 어려운 수준에 근접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잇몸이 병들 때도 살릴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치아 구조 문제, 주변의 잇몸 문제 말씀드렸고요. 자, 어찌 보면 오늘의 메인 토픽입니다. 내부 신경 문제입니다. 앞에 두 가지도 살릴까 말까에 굉장히 중요한데, 자, 내부 신경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걸로 인해서 살릴까 말까 고민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아 안에는 저렇게 빨간색 부분이 신경혈관이 있다 그랬죠. 치아의 아래쪽 뿌리 끝에서부터 들어왔다가 안에 분포하고 다시 뿌리 끝 바깥으로 나갑니다. 뿌리 끝에 신경혈관이 들어가고 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데 뿌리 끝에 있습니다. 자, 이 신경에 언뜻 보면 아니 바깥에 그 도자기처럼 단단한 층이 있고 그 안에도 꽤 단단한 층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안쪽에 있는 '저 신경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충치로 인해서 또 오래 쓰다 보면 치아가 깨지거나 또 금이 가서 그쪽으로 세균이 침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인제 저 신경이란 말이에요. 신경이 말 그대로 신경입니다. 신경을 어 건드려만 해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치아를 쪼끔만 뚫고 들어가면 안에 바로 그 신경이 있어 가지고 우리 치통은 통증이 또 극심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안에 신경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자극이 닿을 때는 바로 느낌을 그냥 100%다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통증이 극심합니다. 자, 이런 신경 문제는 어 보통 생기면 안에 신경을 어떻게 뭐 치료하고 이러기가 참 까다로워요. 왜냐하면은 피가 아주 잘 도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염증이 이완된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 방법이에요. 예. 근데 이 제거하는 신경이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치아처럼 여기서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표시한 부분이 신경이 있는 부분입니다. 치아의 내부에 딱딱하지 않고 비어 있고 비어 있는 그 안쪽에 신경혈관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치아의 위쪽에 구멍을 내서 기구를 안에 넣어서 저기 염증이 생긴 신경을 깨끗이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경치료입니다. 사실 정확한 용어는 근관치료가 사실 더 정확한 얘기인데 우리가 저 신경을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경이 있는 그 공간, 근관이라고 해요. 뿌리 근, 관. 뿌리 안에 있는 관인데 그 관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치료가 근관치료지 신경 자체를 어떻게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경을 제거하는 거지. 근데 신경치료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신경치료라고 오늘 부르겠습니다. 저기 신경을 제거하는 신경치료가 자, 저 신경 조직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치아 정도만 돼도 꽤 뭐 그냥 단순하게 생긴 겁니다. 약간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뭐 끝이 이렇게 휘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 치아 한번 보시죠. 자, 뿌리 끝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막 뭐 무슨 산삼처럼 이렇게 막 갈라져 있죠. 자,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저기에 인제 감염이 시작되면 신경 조직 전체로 막 세균이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조직을 세균에 감염이 된 조직을 남겨 놓으면 염증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 기구를 넣어서 제거하는데 저렇게 복잡하고 막 굴곡이 있는 저런 공간에 저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깊은 데는. 그런 데를 기구를 다 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상상으로만 해도 지금 시청자분들 저기 깊숙이에 기구를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어떻게 넣겠습니까? 저희는 저거를 오랫동안 해 왔지만 그걸 완벽하게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저걸 이제 파일이라고 불러요. 가느다란 어떤 금속 기구를 넣어서 거기서 막 이제
조직을 긁어내는 거죠. 깨끗하게 긁어내고 막 소독약을 넣어서 소독하고 그래서 찌꺼기도 없애고 세균도 다 없애려고 하는 게 신경치료입니다.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 치료가 잘 되면 이제 보통 요런 모양으로 끝납니다. 치아 내부에 신경이 있던 공간에 신경 조직이 깨끗이 없어지고 그것도 뿌리 끝까지 깨끗하게 없어지고 그 공간 소독한 다음에 이제 다시 뭔가 새 들어가지 말라고 꽉 막습니다. 막는데 인제 그 막는 재료가 엑스레이에서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치아의 그 머리 있는 부분부터 저 뿌리 끝까지 전체가 하얀색으로 아주 어 밀폐가 돼 보일 때 이게 인제 신경 치료가 잘 되었다고 인제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제 요렇게 보여야 되는데 자 신경 조직이 실제 사진에서 저렇게 보여도 사실은 그 안쪽에 아까 말씀드린 잔 가지들이 막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질문 제가 한 일 주일에 한 번씩은 받습니다. 신경 치료를 받았는데 왜 아프죠? 자, 신경을 죽였는데 왜 아프죠? 그러니까 신경 치료가 신경을 뭐 제거한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고 신경을 죽인다고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신경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자, 신경을 제거하면 느낌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신경이 없어지니까 못 느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가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막 아프다 이거죠. 예. 이게 왜 아프죠? 신경이 없는데 이제 이 의문부터 오늘의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왜 아플까요? 자,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아프다고 오신 이제 환자분입니다. 자, 위의 어금니고요. 보면은 아까 앞에서는 치아 머리부터 뿌리 끝까지 흰색으로 꽉 차 있는 게 잘 된 치료, 안을 깨끗이 제거하고 또 단단하게 메운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치 한번 보시죠. 뿌리가 여러 개인 치아긴 한데 자 하얀색으로 이렇게 메꿔졌는데 뿌리 끝쪽이 어 여기서 뭐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요 정도가 뿌리 끝이라고 인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흰색으로 꽉 차 있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치료는 끝까지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그 끝까지 단단하게 메우지도 못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찌꺼기가 안에 상당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남아 있는 찌꺼기가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뿌리 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뿌리 끝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치아를 그때 씹거나 툭툭 치면 어떻게 되죠? 뿌리 끝에 자극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경치료 받았는데 아픈 거예요. 치아 내부의 신경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를 다 못해서 아픈 겁니다. 자, 이게 인제 제가 치료한 후 사진인데요. 그나마 열심히 여러 치아 뿌리가 3 개인 그런 치아입니다. 보면은 하얀색 그런 기둥으로 보이는 게 3 개가 보이죠? 3 개의 뿌리를 뿌리 발음 끝까지 깨끗이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잘 되고 이렇게 깨끗이 하고 나서는 이제 단단히 메운 겁니다. 메워서 저렇게 끝났을 때 저렇게 보이고 환자분은 이제 통증은 이제 지금 현재는 사라진 그런 상태인데 자 뭐 제가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고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것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잔 가지들 이런 것들을 100%다 치료하는 거는 그거는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전 세계 누가 해도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리 잘하고 최신의 제일 좋은 장비를 써서 해도 성공률이 90%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신경치료는. 그래서 최대한 깨끗이 하는 만큼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 치아도 보면은 자 위에 신경치료가 하얗게 이렇게 메워져 있죠. 꽤 잘 메워진 것 같은데 자 뿌리가 요 정도가 이제 뿌리의 외형이고요. 자 뿌리 끝까지 쪼끔 하얀 게 다 안 갔죠. 요 정도, 요 정도가 치료가 쪼끔 덜 됐다고 인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만큼 치료가 깨끗이 안 됐고 그러면 그 안에 뭐 어떻게 되죠? 찌꺼기가 남아 있게 되겠죠. 예. 남아 있으니까 그 찌꺼기에서 뭐 세균이 다시 증식해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 염증이 뿌리 끝으로 나가면서 주위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러면 인제 통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아프다고 오셨는데
자, 저기를 저 끝뿌리 끝까지 치료를 뭐 요렇게 깨끗이 하면 이제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신경치료입니다. 신경치료를 했을 때 거기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개선을 하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재신경치료, 신경치료를 다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치료는 자, 치아 내부 공간에 원래는 신경이 있던 공간이죠. 거기에 남아있던 찌꺼기를 자, 바깥쪽으로 긁어내는 거예요. 예. 신경치료하는 거는 안에 있는 찌꺼기를 바깥으로 막 다 긁어내고 소독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재신경치료예요. 그렇게 해서 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없애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이렇게 하려면 근데 이게 안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뿌리 끝도 복잡하고 그 위쪽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인제 어금니인데 저기 보면은 동그란 구멍이 두 개가 있죠. 저게 인제 신경관, 뿌리마다 하나씩 신경관입니다. 그 공간은 지금 최대한 깨끗이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뭔가 막 찌꺼기가 껴 있잖아요. 저런 부분을 다 깨끗이 해야 그래야 염증이 생길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게 지금 저거는 현미경, 예, 10배 이상 확대하는 현미경으로 본 치아입니다. 실제 치아 굉장히 작잖아요. 그 안쪽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잘 보이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구조도 작고 복잡하고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위에 하얀 저런 기구, 아주 예리한 기구를 사용해서 그 구석구석 깨끗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굉장히 치과 치료 중에 어려운 난이도 높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저렇게 깨끗이 일단은 최대한 깨끗이 해야 성공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근데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신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도 90%가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열에 한두 개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치근단 절제술인데 자, 이 치아 보면 앞니죠. 위에 앞니입니다. 엑스레이인데 자, 신경치료가 저기 하얗게 메워져 있는 저 치아인데 자, 저 치아가 아프다고 왔는데요. 자, 뿌리 끝에 보면 조금 까맣게 변한 부분이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나요? 자, 조금 까매졌어요. 왜 까매졌냐? 엑스레이에서 뼈는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저렇게 까매진 거는 뼈가 녹은 거예요. 왜 녹았냐? 치아 안에 신경이 있던 공간에서부터 시작된 염증이 뿌리 끝으로 나가고 그게 그 염증을 위해서 뼈가 녹은 겁니다. 녹으면 저렇게 보여요. 자, 이럴 때 이걸 인제 재신경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치아는 저기 위에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 위쪽 크라운 아래가 이거 보면은 뭐가 하얀 게 이렇게 박혀 있죠. 이게 금속 기둥, 포스트라고 부르는 금속 기둥입니다. 저게 저렇게 박혀 있어요. 저걸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인제 제거를 못 하고 재신경 치료를 못 하겠죠. 접근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방법은 치근단 절제술인데 이거는 수술입니다. 어떻게 하는 수술이냐? 자, 직접 잇몸을 이렇게 열고 뿌리를 살펴봅니다. 뿌리를 보면 자, 뿌리 끝에 저 약간 뼈랑 주변 뼈랑 다른 타원형의 저런 약간 다른 조직이 있는데 저게 염증이에요. 아까 엑스레이에서 검게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런 부분을 직접 긁어내는 거예요. 일단 염증을 다 긁어내고 자, 뿌리 끝을 찾아냅니다. 뿌리 끝을 찾아 들어가서 뿌리 끝을 어떻게 하냐? 지근단 절제, 일단 절제예요. 조금 잘라냅니다. 예. 잘라내고 약간 잘라내고 그다음에 그 잘라내면 안에 신경관, 원래 신경 조직이 들어있던 그 신경관, 그 관이 인제 보이는데 거기를 거꾸로 틀어막는 겁니다. 자, 왜 틀어막냐? 치아 안에 찌꺼기가 아직 남았잖아요. 남아서 그게 뿌리 끝으로 염증을 막 일으켰죠.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은 동그랗게 뼈가 지금 녹아 있잖아요. 녹아 있고 염증이 차 있었죠. 그 원인이 치아 내부에 있는 찌꺼기로부터 생긴 염증, 염증입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밖으로 못 나오도록 저게 인제 시멘트가 저희 치과에서는 시멘트라고 부릅니다. 단단히 틀어 막아요. 우리가 어디 뭐 물 새거나 하면 시멘트로 틀어 막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시멘트로 저기 뿌리 끝을 틀어 막습니다. 틀어 막으면 어떻게 되죠? 치아 내부의 찌꺼기 우리가 제거했나요? 제거 못 했죠. 기둥이 밖에 제거 못 했죠. 안에는 오염물질이 아직 있어요. 그러나 뿌리 끝은 시멘트로 틀어 막혀져 있으니까 그 염증이 밖으로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낫는 거예요. 자, 이게 수술 후에 엑스레이 사진에 자, 뿌리 끝에 저 하얗고 두껍게 저렇게 뭔가 메워져 있죠. 저게 막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던 그 안에 있던 염증이 밖으로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깥에 있는 저 까만 부분, 염증이 있던 부분이 뼈가 원래대로 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거는 자, 안에 치아 내부에 신경관이 있던 공간에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재신경 치료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 또는 재신경 치료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 막 복잡하게 생겨서 더 이상 제거를 안 돼. 근데 아무리 해도 계속 아파. 염증이 계속 생겨. 그럴 경우에 뿌리 끝을 틀어 막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더 이상 안 나오게. 이렇게 하면 염증 없이, 통증 없이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치아를 살린 방법이 그다음 방법이 의도적 재식술이라는 게 있어요. 의도적 재식술은 재식, 의도적, 일부러 재식, 뺐다가 다시 심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치아를 뺐다가 다시 심어요. 왜 치아를 빼냐? 치아를 안 빼고는 뿌리 끝에 찾아 들어갈 수 뿌리 끝을 틀어 막을 수가 없어요. 어금니 저기 깊숙이 있는 어금니들은 수술로 거기를 찾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접근이 안 돼요. 너무 입 안쪽에 있어서 접근이 안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맨 끝에 어금니, 우리 입안의 어금니가 두 개씩, 두 개씩 위아래 양쪽이 있잖아요. 그 어금니 두 개 중에 안쪽 어금니는 접근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는 맨 안에 있는 어금니는 그래서 의도적 재식술 빼서 이것도 역시 재신경 치료를 아무리 했는데 안 되는 치아예요. 빼서 뿌리 끝 여기도 하얀 걸로 메웠죠. 저기 시멘트라 그랬죠. 시멘트로 메우면 안에 있던 염증이 밖으로 이제 더 이상 못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걸 메운 다음에 한 10분 만에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붙어요. 그러면 그 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염증 없이 통증 없이 저런 방법까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치아를 빼서 틀어막는 겁니다. 왜냐? 안 빼고는 거기 뿌리 끝에 접근이 안 되니까. 막으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앞니처럼 접근이 돼야 되는데 접근이 안 됩니다. 그 맨 끝에 어금니 빼놓고는 웬만하면 접근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안 빼고도 대부분 할 수 있는데 맨 끝에 어금니들은 안 빼고 거의 못한다. 그래서 저거는 빼서 뿌리 끝을 틀어막는다. 그게 의도적 재식술입니다. 예. 자, 이제 요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염증이 생기고 아프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못 쓰게 될 그래서 이걸 쓸까 말까 고민할 때 이러한 수단들이 있는 거예요. 이 수단들을 이제 언제 선택하느냐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재신경 치료는 자, 덜 치료된 부분이 보일 때 예. 우리 뭐 저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저희가 항상 열심히 하지만 이게 항상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하고 났는데 부족한 부분이 남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다 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중에 봤더니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치아처럼 보면은 뿌리 하얀색이 뿌리 끝까지 가득 차 있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는 뭔가 보면 뿌리 끝까지 흰색이 다 안 차 있고 흰색도 아주 진하게 좀 돼 있지 않는 거 보면 뿌리 끝까지 깨끗하게 찌꺼기가 다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아들은 아파서 왔는데 그래 저기 뿌리 끝까지 지금 조금 덜 된 것 같으니까 끝까지 더 꼼꼼하게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당연히 더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은 지금 시청자, 환자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상의해서 이 정도면 그러니까 덜 된 부분이 많으면은 치료가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기가 깨끗하게 하면 이제 잘 나을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근데 이미 치료가 꽤 잘 돼 있어.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잘해야 낫는 건데 지금 정도 했을 때도 안 나으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이미 잘 돼 있다 그러면 더 잘할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높지 않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환자분과 상의해서 치료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2 치아 정도면은 치료를 시도해 볼 만하죠. 그래서 인제 치료를 한 겁니다. 하면은 아까 사진보다 쪼끔 더 흰색이 짙죠. 그리고 뿌리 끝까지 흰색이 와 있고 이거는 '뿌리 끝까지 찌꺼기가 쪼끔 더 잘 제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뿌리 끝까지 인제 쪼끔 더 잘 되면 이 사진 뿌리 끝에 보면 아직 까만 부분 이게 인제 뼈가 녹은 아까 수술 사진에서 보면 염증 같은 그런 곳이 공간인데 우리 몸은 인제 이 원인이 없어지면 저런 부분이 저절로 낫습니다. 그래서 3 개월 뒤에 벌써 3 개월 만에 많이 감소했죠. 이거는 염증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우리 몸이 저절로 치유되는 거고 뼈가 잘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3 개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낫고 있고 재신경 치료가 일단은 저 시기까지는 성공한 걸로 봐도 괜찮은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자, 식은땀 절제술. 재신경 치료가 안 될 때 재신경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되거나 또는 재신경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접근이 안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게 식은단 절제술입니다. 식은단 절제술. 이 뿌리 끝을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틀어막는다 그랬죠. 이거는 어떨 때 수술로 접근 가능할 때. 치아마다 위치를 보고 요즘에 인제 CT, 입체로 보는 CT를 치과에서 뭐 아주 많이 찍는데 그게 아주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접근이 가능하겠다.'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일 때 거기를 인제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앞니, 현대 앞니 어 저기 이 부분 저기 뭔가 좀 까맣죠. 그 화살표 바깥쪽을 보면 이제 약간 벌집처럼 하얀색 벌집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화살표 안쪽은 약간 검게 검은색이 많잖아요. 저거는 인제 뼈가 녹은 겁니다. 근데 치아 뿌리 끝을 보면 흰색으로 틀어막았죠. 틀어막아서 안에 있는 염증이 밖으로 못 나오도록 일단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1년 후 사진입니다. 뿌리 끝이 어떻게 됐죠? 자 주변과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흰색 약간 벌집같이 스펀지같이 그런 어 무늬로 거의 똑같이 변했잖아요. 이거는 뼈가 다시 차오른 거예요. 왜냐? 치아에서 염증이 바깥으로 못 나오니까 틀어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주변에 뼈가 정상적으로 채워진 겁니다. 잘 된 거죠. 그래서 접근 가능할 경우 틀어 막으면 저렇게 잘 나을 수 있고 자 의도적 재익술은 언제 선택하느냐? 안전한 발치가 가능할 때. 이건 저걸 평가해야 됩니다. 뿌리 모양을 봐야 됩니다. 뿌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 벌어져 있으면 빼다가 부러집니다. 그러면은 저거를 쓰기가 이제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뿌리가 벌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치아에서 정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 의도적 제식술은 빼는 과정에서 치아가 손상될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가급적 치근단 절제술로 접근이 가능하면 그걸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게 접근이 안 되는 맨 끝에 어금니들 위주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치아들조차도 발치가 될 것이냐 그거를 입체로 보는 CT를 찍어서 치아 모양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 같은 경우 보면은 뿌리가 약간 콘 형태로 모여져 있죠. 그다음에 흰색 그거는 어 그 아까 시멘트로 틀어 막은 그런 상태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뼈가 녹은 자입니다. 염증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저 정도면 거의 치아 머리만 하죠. 굉장히 뼈가 많이 녹아 있는 그런 치아였는데 이제 뿌리 끝을 틀어 막으니까 틀어 막고 자 1년 뒤에 주변에 그런 검었던 부분이 거의 이제 약간 티는 나지만 거의 흰색
뼈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 뼈로 잘 찬 그런 상태로 바뀌었다. 잘 낫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증례입니다. 자, 오늘 살릴까 말까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치료가 신경 치료를 했다가 치료가 덜 된 부분이 보일 때 재신경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하고요. 덜 된 부분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이 덜 됐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보일 때, 접근이 안 되거나 아무리 해도 더 깨끗하게 하기는 어려워 보일 때는 이제 다른 방법이죠. 수술을 직접 수술을 해야 되는데, 뿌리 끝을 틀어 막는 수술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뿌리 끝에 접근이 돼야 당연히 처치를 할 수 있겠죠. 접근 가능한 것을 평가해서 치근날 절제술을 시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근날 절제술이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또는 환자분이 저 수술을 견디기 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조금 더 수술적으로는 간편한, 그러나 치아를 빼는, 약간 더 치아 손상의 위험이 있지만 저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맨 끝에 어금니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발치가 안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그렇게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의도적 재수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치아를 살릴까 말까 고민할 때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살리는 치아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런 판단을 할 때, 자, 다시 전체입니다. 치아를 살릴 때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외부 구조. 외부 구조가 너무 손상돼 있으면 안 됩니다. 어 너무 깊숙이 깨져 있거나, 특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뼈 있는 데까지, 잇몸 밑에, 잇몸 하방까지 깨져 있는 걸 넘어서서 뼈 있는 부분까지 깨지거나 충치가 생겼을 때, 이때는 치아를 저희가 이제 수복한다 그럽니다. 원래 외형대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치아가 아무리 염증이 없애 놔도 원래 형태를 복원해서 씹는 기능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걸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 구조 문제가 없는지 같이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주위 조직 문제. 보통 저희가 그냥 잇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잇몸, 뼈와 잇몸. 그 조직이 치아를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가. 치아가 잇몸뼈에 충분히 깊이 박혀 있는가. 그래서 치아를 지지를 해 줘야, 치아가 흔들리지 않고 지지가 잘 돼야 또 씹을 수 있겠죠, 안 아프게. 그래서 어 치 주위 조직 문제를 함께 판단하면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부 신경 문제, 참 그 까다로운 그 내부 신경 문제를 해결을 해야, 저 세 개 문제를 동시에 살펴보면서 해결을 해야 치아를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앞에 1 번, 2 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3 번을 해결할 수 있더라도 치아를 살리는 그런 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 세 개를 함께 고려하고, 특히나 3 번 내부 신경 문제, 까다로운 신경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신경 치료, 치근단 절제술, 의도적 재식술을 10분 활용해서 최대한 치아를 많이 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40분 가량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오늘 시청자분들이 좀 이런 문제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치과에서 선생님과 같이 치료를 진행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치아를 더 내 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질문이, 댓글과 질문이 좀 여러 개 인제 올라왔네요. 아유, 댓글에 굉장히 좋은, 어 저를 아시는 아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유 뭐 미국에서 또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가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요런 치료가요, 미국에서는요 5배 이상 비쌉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우리나라 치과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나 인제
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시고 실력 뭐 지식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 호주 뭐 이런 중동 이런 나라에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뭐 미용만 느는 게 아닙니다. 치과도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아요. 아주 반가운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자, 도서남매맘. 예, 아주 예, 예쁜 아이디인데 도서남매맘 님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아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금이 간 치아는 무조건 뽑아야 하나요? 아니면 신경치료 살릴 수 있나요? 와,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자, 치아에 금이 가는 경우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치아는 앞에서 어떤 재질이라 그랬죠? 치아 단단한 부분. 겉에는 단단한 층이 있고 안쪽은 조금 약한 층이 있다 그랬잖아요. 단단한 층이 뭐라 그랬죠? 도자기라 그랬습니다. 도자기. 예, 도자기는 어떻게 되죠? 동동동동 때리면 금이 슬슬 가죠. 똑같습니다. 계속 평생 10년, 20년 씹잖아요. 금이 막 갑니다. 금이 뭐 얕게 간 경우는 괜찮은데 이게 깊이 쭉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계속 힘이 갈 경우. 특히나 우리나라 식습관 얼마나 질긴 거, 뭐 오징어 이런 걸 좋아합니까? 게다가 사실 또 악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이갈이 이런 분들은 더 하고요. 자, 금이 간 경우 굉장히 많은데 치아를 무조건 뽑아야 하나요? 살릴 수 있나요? 자, 일단은 무조건 뽑아야 절대 아닙니다. 살릴 수 있고요. 근데 자, 일단 증상이 신경까지 안 간 경우는 무조건 살릴 수 있습니다. 신경까지 안 간 경우는 뿌리까지도 안 간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얼른 그 금간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고 단단한 재료로 보강한 다음에 이를 전체를 이제 씌웁니다. 씌우거나 부분적으로 씌우거나인데 어쨌든 씌우면 금간 거를 위에서 딱 잡아주면서 벌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복을 해 놓으면 치아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금이 더 가는 거를 최대한 이렇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치료할 수 있고요. 금이 신경까지 간 경우는 어찌 됐든 신경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미 세균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부분적으로 하는 신경 치료도 있고요. 전체 신경 치료도 있지만 그거는 상태에 따라서 염증이 퍼진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신경 치료를 하고 얼른 이제 씌워야 되겠죠. 그러면 금이 이제 안쪽까지 조금 더 깊이 갔지만 위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충분히 더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금이 뿌리까지 진행된 경우, 이제 신경을 넘어서서 뿌리 쪽까지 진행이 됐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뿌리까지 진행됐다? 그러면 위에서 최대한 잡아주면 일단은 쓸 수 있는데 잡아줘도 충격이 계속 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금이 스물스물 더 진행될 수 있어요. 진행되는데 뿌리까지 금이 간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위에 있는 세균이 금 따라서 뿌리로 자꾸 내려가게 돼요. 게다가 치아의 외부와 신경이 있는 공간이 양쪽이 개통되면 이거는 이제 더 걷잡을 수 없이 염증이 계속 퍼지죠. 염증이 계속 밑으로 퍼지는 그런 상황은 치아를 더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뿌리까지 진행됐다. 그러면은 치료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뭐 예를 들어 뭐 씹는 힘이 조금 약한 분들의 이런 분들은 여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치료를 좀 더 시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막 젊은 남자분이다 이러면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뿌리까지 간 경우는 치료할지 말지 고민 또는 뭐 치료를 못하고 빼더라도 그거는 뭐 적절한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이라면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 남매맘님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질문. 실버썬님. 이미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 뿌리에 다시 염증이 생겼습니다. 재신경치료로 또 살 기회가 있나요? 예, 당연히 있죠.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덜 된 부분이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게 보이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때 재신경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까운 치과에 가서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판단이 있으면 시도.
시도하더라도 물론 이제 성공률이 100%는 아닙니다. 자, 그거를 해결을 해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신경치료라는 거는. 근데 한 90% 이상 깨끗하게 되면 대부분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방법. 그게 안 될 경우는 치근단 절제술이나 의도적 제식술로 충분히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요 단계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긴 상태라면 아직 얼마든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3가지 방법이 아직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꼭 상담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마른 벚꽃님 질문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연 치아를 무리해 살려 쓰는 것과 일찍 꽂고 임플란트 하는 것 중 잇몸뼈 보존에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이거는 개별 사례에 따라 좀 다른데 일반적인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연 치아를 무리해서 살려 쓰는 것. 자, 예전에는요. 특히나 임플란트가 없던 시절은 자연 치아를 정말 무리해서 살렸었어요. 정말. 예. 이게 건강하게 유지가 안 되더라도 왜냐면 그다음 방법이 없었어요. 예. 빼면 비게 되는데. 예. 비면 막 옆치아 갈아서 걸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만 나으면 무리해서 막 거의 예, 좀 아파 이미 치료를 해도. 그래도 일단은 유지하세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자꾸 염증은 계속 생기고 잇몸뼈는 계속 녹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무리해서 살려 쓰는 거는 사실 요즘 세상에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임플란트 얼마나 많이 발전했나요? 저는 치아를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예,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늦지 않게 이를 빼고 임플란트로 바꾸는 게 그 치아와 그 치아 주변의 잇몸뼈에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그 치아가 임플란트로 대체됨으로써 그 치아 원래 있던 그 치아 공간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치아에도 좋은 거예요. 왜냐? 이 치아가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옆 치아에 부담이 갑니다. 그러면 옆 치아가 같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치아 부분을 임플란트로 멀쩡하게 회복을 해 놓으면 주변 치아들에게 무리도 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아주 예를 들어서 정상 기능의 한 90%로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환자분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주 편치 않지만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건 못 씹지만 씹을 수 있고 그 상태로 쭉 유지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고 권유드릴 수 있고 환자분이 그걸 이해하신다면 치아를 유지하는 치료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스물스물 계속 나빠진다. 근데 이미 뼈가 안 좋아서 지금도 임플란트 하기에 썩 좋은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은 너무 나빠지기 전에 얼른 빼고 임플란트로 빨리 대체하는 게 그래서 깨끗한 상태, 악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상태와 환자분의 나이와 이런 것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경우에 따라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원론적인 답변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운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의 경우 무리해서 자연 치아를 살리는 것보다 임플란트 해드리는 게 나은 선택일까요? 자연 치아를 최대한 끌어쓰다가 나중에 임플란트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상태 나쁠 때 바로 임플란트 넘어가야 하나요?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앞에 질문과 사실은 조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자, 여기에 특별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의 경우를 이제 언급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경우는 연세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임플란트는 정말 좋은 치료입니다. 예, 치아가 없는데 치아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치료인데 문제는 염증에 조금 더 취약해요, 자기 치아보다. 그래서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염증이 한번 생긴 경우에 이게 염증에 대한 저항성이 자기 치아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 구조에 있어서 저항하는 구조가 치아보다 좀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자, 이게 염증이 한번 이완되는 경우 유지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염증이 막 퍼지면 이것 임플란트도 나중에 빼야 됩니다, 치아 빼듯이. 빼고 난 다음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젊은 분이 30살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왜냐? 임플란트가 영원히 하는 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20 년, 30년 관리 열심히 해서 20 년, 30년 버텼다. 30년 뒤에는 망가질 가능성이 사실 높겠죠. 근데 그때 빼고 만약에 30살이다. 그러면 60 세에 그걸 빼고 다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잘 치료가 될, 편하게 쓰게끔 치료가 되는 게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최대한 늦추는 게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60 세, 70 세다. 근데 치아가 시원찮아요. 불편해. 이런 경우에는 쪼끔 더 적극적으로 임플란트를 고려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 관리 열심히 하면 20-30년 쓰면 기대 수명과 거의 비슷한 시기까지 임플란트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환자분을 임플란트 하는 경우와는 쪼끔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60세 때 60 세가 넘으면 무조건 임플란트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치아가 충분히 치료될 수 있고 치료가 되면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 임플란트를 저는 임플란트가 결코 똑 하나 대 하나로 비교하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치아가 안 좋은 경우, 시원찮은 경우, 아주 편히 사용 못하는 경우에는 연세가 60세 이상, 70세 이상일 때는 쪼끔 더 적극적으로 임플란트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65세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또 보험 혜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쪼끔 더 적극적으로 또 선택하는 그런 경향도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예. 아이고, 금방 시간이 가네요. 제가 오늘 비온 뒤 처음 인제 왔는데 재밌습니다. 아이 뭐 댓글도 막 달아 주시는데 그 보는 재미도 있고 여기 댓글도 막 옆에 떠 있어요. 재미도 있고 인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좋은 질문해 주신 선생님 환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아주 즐겁게 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움 되었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재밌는 주제, 유익한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50 분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